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조사 단계 중에서 이제 외부 항목 조사를 했었잖아. 조사를 해서 경쟁사들 3개들을 우리가 정하고 이제 각 경쟁사별로 이제 항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번 해봤었잖아. 이번에는 전략 단계를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전략 단계에서 정해야 되는 요소들을 한번 보면 전략 단계에서 정해야 될 게 7가지? 이 7가지 요소도 보이지 않는 영역 파트가 있고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파트, 여기서는 이제 고객들이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파트,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고 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인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담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가치 제한이 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은 어떤 혜택을 느낄 수 있고, 이 플로우로 전략 단계를 이제 한 요소를 정해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가 있잖아. 이거를 형이 좀 정리를 했어. 어떻게 보면 GV는 작은 브랜드의 성장을 돕는다가 메인인 거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어떠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일단 아까 보이지 않는 영역 중에서 미션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형이 일단 작지만 지긴 싫으니까 브랜딩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게 이제 우리 GV인의 존재 이유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었냐면, 형이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진심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내가 단순히 광고를 잘 효율적으로 돌려서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브랜드가 왜 중요하고 왜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들 그 앞단을 좀 더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미션은 현재의 단계라고 보면 돼. 존재의 이유라는 게 우리가 현재의 존재를 하는 거잖아. 비전 같은 경우는 to where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갈 거냐 해서 보통은 우리가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은지를 적거나, 아니면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세상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통 비전으로 정의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작지만 지긴 싫으니까 브랜딩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 거야. 그럼 이제 현재가 있고 이제 to where인 이제 미래가 나왔잖아. 그러면 현재에서 이 미래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핵심 가치인 부분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핵심 가치는 3가지야. 이 3가지도 우리 미션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니까 성장에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을 했었거든. 너도 어쨌든 핵심 가치를 내가 생각을 한번 해오라 했었잖아. 그래서 너가 생각했던 핵심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러면 이 3번째 가치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일단 아까 우리가 각자 정했던 것들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있고 연결성 있고 가능성 있고,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성, 지속 가능성, 조력자 이렇게 뽑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뽑은 거니까 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성이랑 지속 가능성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근데 아까 나는 오히려 너가 그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생태계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치면 연결성이랑 지속 가능성은 유사한 맥락이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져간다고 봐. 그래서 이게 좀 더 나는 큰 넓은 범위라고 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수식 어구가 우리가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얘를 날리고 얘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능성인데, 나는 조금 더 가능성을 뽑았던 이유가, 핵심 가치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우리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혜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GV인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왔었을 때 얻어가고 싶어하는 혜택이 뭘까라고 보면, 나도 여기서 좀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라든지 인사이트,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면서 잘 돼서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여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난 가능성을 뽑았었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으로 좀 봐야 되는 거지.
제가 주로 뽑은 것도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애니메이션 중에 그 원피스 같은 게 좀 떠오르긴 했거든요. 원피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주인공이 동료를 한두 명씩 모아서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인데 그게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른 그 중에 나오는 등장인물들하고 다른 거는 동료들을 진짜 엄청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한두 명씩 진짜 약간 진심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약간 어떻게 고난들도 헤쳐나가는 더 큰 그런 악역들과 이렇게 싸워 나가는 그런 맥락이 일단은 지브인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인 루피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료인 역할이면서 또 그들을 잘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도 잘 맞는 것 같고 스토리적인 부분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역할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너가 생각하는 그걸로 쳤을 때는 역할로 빼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 동료라는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부인도 그러니까 다른 지부인분들 중에 하나랑 똑같잖아. 우리도 작지만 지긴 싫으니까 올인하는 브랜딩에 올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원 오브 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이제 이분들을 돕는 역할인 거고 다른 분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미션이 있겠지. 그러니까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 같은 경우 관계이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을 우리가 봤을 때 관계도 우리는 그냥 동료 관계인 거고 역할은 조력자인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관계를 가지고 브랜딩을 해 나갈 때도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 엄청 딱딱한 이런 것보다 동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도 있겠네.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저 말이 뭐였죠? 저게 아마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속 가능성에 그 말을 쓰긴 했거든요. 그게 그 작은 성취가 쌓여 큰 성취가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말을 써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그냥 성장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만 말하고 작은 성취, 큰 성취는 가능성이라는 워딩을 쓸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은 이런 느낌인 거야. 혼자 스스로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그런 느낌보다는 계속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 네, 저걸 또 뽑았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도 그치. 한 달에 한 번씩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뵐 거고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취, 작은 성취 이 말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저도 그치. 네, 그냥 지속적으로 성장을 돕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 말만 들어가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생이라는 말과 더 비슷할 것 같아. 그치. 아까 혼자서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리 말고 다른 지부인들끼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생의 느낌에서의 지속 가능성으로 가져가고 가능성은 아까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지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모이면 이게 이제 큰 성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지부인의 핵심 가치는 이제 전문성을 가져가고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고 가능성을 가져간다. 근데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해야겠지. 지부인만의 전문성은 어떤 거인지.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다 형이 항상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파트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션, 비전 나왔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하우가 이제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핵심 가치가 일단 나왔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보이는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야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보이는 영역인 네이밍과 어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이밍은 부인 실무 18에서 19를 보면 네이밍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있거든. 근데 내가 이 지부인이라는 네이밍을 했을 때는 그거를 따라하진 않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진 않았고 말 그대로 내 고민에서 스타트가 된 네이밍이었지. 그러니까 대행사 운영할 때 큰 대행상이나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그러면 지금 작은데도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오래 가고 있는 브랜드는 뭐가 다를까 했을 때 브랜딩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작지만 지기는 싫고 잘하고 있는 애들이 브랜딩을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브랜딩에 올인을 해보자 라는 이제 그 문장이 하나가 나왔던 거였지. 내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문장. 그래서 그 문장을 축약을 해보다 보니까 지부인이라는 게 나왔던 거였고,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스토리를 담긴 네이밍은 선정을 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조 같은 경우도 이미 정해져 있어. 어조는 사람으로 치면 목소리란 말이야. 그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 매력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라서 어조도 생각보다 중요해. 근데 브랜드에 있어서 어조는 글이야. 그래서 뭐 그런 글에서 풍겨지는 뉘앙스가 됐거나 분위기가 됐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의 하나의 일조를 하기도 하거든. 지부인의 어조를 고민을 했을 때 일단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잠재 고객 타겟이지, 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을 때는 작은 브랜드를 이제 만들려고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신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에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가, 뭐 요조, 다조, 뭐 다요, 어화체 등이 있지만 난 다조체로 생각을 정했었고, 다조체의 어떻게 보면 특징은 엄청 무겁지도 않고 엄청 가볍지도 않은 중립적인 그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야. 어는 어떤 말? 너 괜찮아, 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엄청 친구적인, 엄청 가벼운 느낌인 거지. 너 오늘 뭐 어땠어? 뭐 그런 요즘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들이 그런 어조를 많이 써. 완전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다조체라는 거를 썼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글에서의 어조를 느끼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이런 어미가 있기도 하고 언어들이 있어. 단어들. 어떤 단어들을 쓰냐에 따라서 이 어조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작은 브랜드에 타겟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어떤 작다, 작을수록 좁게, 뾰족하게, 그 다음에 브랜딩 프로세스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또 체계적인 거, 그리고 좀 쉽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들을 많이 썼었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라든지 한번 추천드린다, 뭐 권유드린다, 이러한 언어들을 많이 썼어. 우리 글을 읽는 타겟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류라든지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쉬운 언어들을 구성을 해서 글을 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부인만의 어조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전략 단계에서 다뤄야 될 것들은 다 다뤘어. 위에 것들은 아직 좀 더 구체화를 했을 때 한번 정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핵심 가치를 담을 만한 서비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있잖아. 어느 정도 커뮤니티라든지 인큐베이팅 서비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그러면 이 서비스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할 가치가 뭔지, 그 이제 가치 제한 같은 부분이라든지 혜택을 좀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다 끝났어. 그러면 다음 촬영부터는 이거 기반해서 이제 컨셉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